오늘은 정비법 보겠습니다. 저는 줄여서 도시정비법 앞으로 이렇게 말할 건데 본래 명칭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이렇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도시정비법 이렇게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좀 더 많고 도시 환경 정비하는 것도 그 내용이 일부가 있습니다. 근데 법률의 명칭이 뭐 이렇게 다 보다 보니까 줄여서 도시정비법 하고 있습니다. 역시 6문제 도시개발법과 마찬가지로 6문제 나오고요. 342페이지에 용어 정의를 보면 정비구역이 있고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행하는 구역이 정비구역이죠. 정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것이 이제 각각 정비법에서는 뭐 여러 가지 시험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이 세 가지 사업에서 어디에서 하는가, 누가 하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꼭 하나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인데요.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불량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불량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비 기반시설은 우리가 국토계획부에서 기반시설을 공부했는데요. 그 기반시설 중에서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들입니다. 우리들이 모여서는 이런 주거단지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공항이라든가 항만, 뭐 방파제 뭐 이런 것들 아니겠죠 이제. 그래서 연상하시면은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정비 기반시설, 그리고 이제 공동 이용시설 하는 것도 있는데 조금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 정비 기반시설 도로나 수도 같아요. 극히 열악하고, 그리고 이제 건축물은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라든가 하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태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것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사업 시행자가 정비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을 해주고, 지금 말씀드린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설치하거나 확충해주고, 그리고 주택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또 개량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후단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것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후단에 있는 것은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독 다세대 이런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갈 겁니다.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여기는 이제 극히는 아니고 열악하고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역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재개발 사업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법률 이름이 도시 및 주거 환경을 했죠.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주거 환경인데 뒤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해가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의 내용으로 하나 또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가 있죠. 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 그리고 또 무슨 지역에서 합니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다른 것들은 이제 주거지역을 일반적으로는 예상할 수 있겠죠. 물론 꼭 주거지역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상업지역에 있는 단지에서도 주거환경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특히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이제 하는 것이 재개발 사업 있을 수가 있다는 거. 다른 것들은 이제 주거지역 또는 뭐 상업지역 이런 곳에서 할 수 있겠죠.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여기는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수도 하는 것들은 이제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건축물이 너무 노후해서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필요가 있을 때 재건축 사업 하는데 거기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이것은 뭐 시험에서 그냥 한 번 정도 언급이 될 거고요. 물론 중요하게 언급돼요.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무엇이 밀집되어 있어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택단지를 예정하고서 재건축 사업을 합니다. 주택단지. 세 가지 사업이 있고 조금 이따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 노후불량 건축물은 거의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시험에 어떻게 응용할 그런 어떻게 나올까 고민을 했는데 여기 있는 거 아주 정리하기가 어렵고 제가 유학집에서 간단하게 기억해야 될 것만 한 두 줄, 세 줄 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비 기반시설인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은 기반시설인데 정비고요. 그러니까 주택단지 같은 데서 필요한 기반시설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공공 하는 게 있죠. 공은 공원, 공동구, 공용주차장 하는 것들. 도로 위아래로 공이 공공공 튀어갑니다. 통통통 아니고 공공공 튀어가는데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하는 것들이 정비 기반시설. 특별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반시설 공부한 거 가지고 연상하면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여기에 없는 기반시설을 내지는 않고 무슨 사방시설, 방제시설 뭐 이런 것들 내지는 않고 정비기반시설과 이제 공동이용시설을 섞어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구별을 해야 되는데 도로 상하수도 뭐 녹지 줄글 거 없어요.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가스, 지역 난방시설 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반시설에서 공부했던 뭐 공간시설이라든가 유통공급시설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주거단지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비교되는 개념이 공동이용시설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 그래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그리고 공동작업장 하는 것들이 뭐예요? 공동이용시설. 그리고 그 밑에 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뭐 세탁장, 수도, 화장실, 공동구판장 하는 것도 있고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하는 것들이 뭐예요? 공동이용시설. 기반시설에서 공부했던 것들은 아닌 것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수도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상수도하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 수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틀어서 나오는 물 있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거는 공동이용시설.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정비 기반시설 이렇게 되는 거죠. 상수도, 수도 있는데 시험에서 섞어놓고 정비 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공동이용시설이 아닌 것은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얼마 안 되지만 뭐 강의하는 다 중요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특별히 펜을 들을 필요 없어요. 하는 것들은 다 중요하고 다 해야 됩니다. 어차피 중요한 것만 보고 안 중요한 거 안 볼 거 아니죠. 다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이런데 그 난이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정리만 딱 해놓으면 한 문제 맞을 수 있는데 모르면 또 틀리겠죠. 근데 우리가 적군과 악군을 구별할 때 둘 다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편만 잘 알면 돼요. 그럼 우리 편 아닌 것은 다 쏴죽이면 적군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둘 개 섞어놓고 내는 무형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둘 다 흐릿하게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 이렇게 흐릿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 편만 정확히 알면 돼요. 그래서 저는 공동이용시설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국토기획부 자꾸 하다 보면 기반시설이 아닌 것, 기반시설인 것 가지고서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국토기획법 얘기하면 또 한참 전에 있는 것이라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여기서 따로 외웁니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작은 노름의 일종인데 마작하면서 놀자. 물론 이제 돈 내기 안 걸면 뭐 노름이 아니겠죠. 그냥 놀이죠. 그래서 마작하면서 놀자 해서 놀마작 그래요. 놀마작. 근데 이렇게 놀다 오면은 공부할 때는 12시가 되면 졸린데 놀다 오면은 뭐 밤새도 졸립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마작. 네, 밤을 2박 3일, 3박 4일 하는데 그래도 좀 눈곱은 떼고 놀아야 돼요. 세수화구 놀마작 그래요. 세수화구. 세탁장, 수도, 화장실, 공동 구판장이에요. 세수화구 놀마작. 젊은 사람들이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노름하면서 놀면 되겠습니까? 마작하면서 놀면 안 되겠죠? 어디서 놀아요?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데서 2박 3일, 3박 4일 세수화구 놀마작. 그럼 공동 이용시설. 그래서 구별할 때 뭐 찾아라 하면은 여러분 찾으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고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 시행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뭘 만들 수 있죠?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 조합을 만들 수 있죠? 도시개발법에서. 여기서 역시 토지 등 소유자가 또 사업을 해요. 여기는 도시개발법에서는 황야의 7인 그랬죠? 황무지죠. 건축물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고쳐 쓰는 거예요. 정비법은. 따라서 기존의 건축물이 전제된 것이더라. 토지 소유자만 있는 게 아니고 건축물 소유자라는 부동산 소유자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여기는. 근데 도시개발법은 뭐 건축물 소유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있다 하더라도 몇 명 안 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건축물 소유자도 중요한 그런 그러니까 주체가 될 수 있어서 여기는 토지 소유자 안 그러고 뭐라고 해놨어요? 토지 등 소유자 그랬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따라서 이제 토지 소유자 생각할 수 있고 건축물 소유자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민법을 공부하시면 이제 지상권자가 있는데 지상권도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하지 않는 영원한 지상권도 있을 수 있다는 학설도 있죠. 그게 통설입니까? 그래서 지상권 만약에 어떤 토지가 있는데 지상권을 막 1000년 설정한 지상권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소유자는 껍데기고 지상권자가 훨씬 더 실질적인 권한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상권자도 하나의 권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토지동 소유자. 사업을 세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하는 게 있었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그때 이제 토지동 소유자가 앞에 있는 위에 있는 두 가지와 재건축 사업이 다릅니다.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토지동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서의 토지동 소유자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랬죠. 그러니까 사업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가끔가다 제가 1번 사업, 2번 사업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1번과 2번은 또는이고 3번 재건축 사업은 뭐예요? 또는이 아니고 및 그렇습니다. 그래서 345페이지 맨 밑에 토지 등 소유자 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토지를 누군가한테 신탁회사에 위탁을 했어요. 토지 소유자가 위탁해서 사업을 할 때 신탁회사가 토지 등 소유자다. 위탁한 사람이 토지 등 소유자다. 위탁한 사람. 자, 이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공사를 위탁했을 때 이런 말하면서 소송을 여러분들이 변호사에게 위임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위임한 사람이 주인이죠. 위탁한 사람이 주인입니다. 토지 소유자도 토지등 소유자도 위탁했을 때 위탁자가 토지등 소유자다 하는 거 해주시고 다음에 이제 346페이지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하는 말이죠. 이 기본 방침은 한 번만 전체적인 흐름과는 뭐 별 그렇게 관련성이 있고 없고 누가 하는가 몇 년 단위로 하는가 이것만 보셔도 돼요. 이거 사실 시험 보기 전날 봐도 상관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때까지 미루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봅니다.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과는 뭐 큰 사용은 없어요. 국장이 수립을 해요. 국장이. 정비 기본 방침은 누가 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 방침을 정하고 10년마다 정한다고 했죠? 10년마다 지금 법문은 뭐 수립하고 아니고 정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중요하진 않고요. 자,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정비 기본 방침.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이제 정비 사업의 방향과 또는 국가에서 정비 사업하는데 어떻게 재정적 원조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 기본 방침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본 방침은 이제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제 행사하는 권한들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보면은 국장이 사업을 할 때가 있었어요.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이럴 때 국장이 사업을 했는데 정비사업은 조그만 동네 사업이고요. 국장이 국가계획 관련해서 간섭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뭐 재건축 사업 같은 것들을 국가계획 관련해서 국가가 한다 하는 것들은 쉽게 생각이 어려워요. 그래서 국장이 간섭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기본 방침 수립하는 것.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계획을 수립했을 때 국장에게 보고하는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보고하는 건. 그거 외에는 국장이 간섭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안 나옵니다. 347페이지 기본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하는데 도시정비법 용어 정의하면서요. 먼저 정비구역 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정비구역 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위해서 지정하는 곳이 이제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 지정하면 당연히 이제 고시해 줍니다.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면 앞으로 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 같은 말이에요. 시행계획. 네, 여기서는 재건축 사업 등의 사업성을 좀 강조해서 사업이라는 걸 붙여서 사업 시행계획. 말이 너무 길면 그냥 실시계획, 시행계획 이렇게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실시계획. 시행계획 작성해서 이것도 역시 지멋대로 공사하는 게 아니고 권한자로부터 인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시하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후에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공사하기 전에 먼저 이거는요 기존에
여기에는 도시 환경 또는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기에는 토지 등수자로부터 여기서 분양 신청을 또 받습니다. 분양 신청 받고 이 분양 신청 받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서로 새로 조성된 우리가 도시개발법 좀 저번 주에 했지만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것과 얘가 좀 유사합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환지를 한 후 서로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토지를 조성하고 그걸 서로 나눠 갖죠. 토지를 나눠 갖는 거고 여기는 이제 건축물을 정비해서 건축물을 나눠 갖는 겁니다. 건축물 또는 주택을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나눠서 갖는 것을 분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눌 분자 준다는 넘겨준다는 거 나눠서만 나눠 가지. 그래서 이 분양 신청 결과를 통해서 새로 조성된 건축된 건축물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 하는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 환지 방식에서도요. 실시계획 작성한 후에 환지 계획을 수립해야 돼. 환지 계획.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똑같아요. 여기서도 분양 처분 계획이에요. 분양 처분 계획. 그건 환지 계획이고 저는 토지를 나눠 갖는 거고. 이건 건축물. 주택만 꼭 있는 건 아닙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뭐 건축물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건축물이나 주택의 분양 처분 계획인데 그 분양하기 전에 또 일정한 기간 동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처분 계획 이렇게 말을 조금 이제 어색한 말이 나왔지만 그건 이제 이 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분한 거. 새로 건설된 아파트를 어떻게 서로 나눠 가질 것인가, 분양 처분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분양 처분 계획,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해야 되겠죠. 시공합니다. 공사 다 끝나면 또 준공 인가를 받고요. 이 준공 인가 통과되면 공사가 끝났다고 인가권자가 고시를 줍니다. 공사 완료 고시. 표현들이 좀 다른데 준공 검사, 준공 인가, 건축부에 가면 또 사용 승인, 사용 검사하는데 공사가 제대로 끝났는가, 이 건축물을 이용해도 좋은가 확인하는 최종적인 절차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게 통과되면 이제 공사가 끝났다고 확인해 주는 것이 공사 완료, 공고, 고시. 공고나 고시 구별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양산 시구에 이제 실어줍니다. 공사가 끝난 거예요. 공사 완료, 고시하고. 자, 공사 완료, 고시되면 여기를 끝나는 게 아니고 환지 계획에서도 뭘 했죠? 마지막에 공사 완료, 고시 후 60일 내에 환갑잔치 말고 뭘 해요? 환지 처분을 해야 되죠. 여기서도 이제 소유권 이전해줘야 되겠죠. 거기는 토지 소유권이지만 여기는 토지도 있겠지만 건축물, 주택 이런 것들을 이전해줘야 되겠죠. 물론 여기도 대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하고요. 이 과정에서 또 이 분양 신청한 사람들은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 분양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 등을 가지고 있던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주택이나 새롭게 분양받은 주택 간에 그런 가격 간에 권리와 가액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요? 청산해야 돼. 청산금 여기서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다툼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됐다고 역시 양산 시부에 실어줍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4월 10일 날 고시를 했습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은 언제 되냐? 4월 11일 날 이전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소유권은 이전된다. 소유권 이전되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등기를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주택과 관련되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 문제입니다. 토지. 내가 거기에 꼭 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데 여기는 내가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런 주택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환지에서는 14일 이내 환지 등기를 해라 이랬는데 여기는 긴급하게 진행돼요. 긴급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서 환지에서는 환지를 받지 않는 사람을 환지부지정 그래요. 환지부지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까먹었을지 몰라도 여기서도요 분양 신청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똑같이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분양 신청 안 한 사람. 근데 환지부지정했을 때는 환지 처분을 하면서 청산금을 결정해서 이제 지급을 하면 돼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환지 처분하기 전에 청산금을 결정해서 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지금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는 사람을 쫓아내고 재건축 사업을 하죠.
따라서 이때는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을 빨리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이 어딘가에 가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선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90일 내에 이제 그 보상금에 대해서 손실보상에서 손실보상에서 협의를 하고 그 협의한 결과에 대한 청산금을 미리 지급을 해줘야 돼요.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고 좀 여유가 있죠. 좀 긴급하게 진행된다는 거 몇 가지. 이 관리처분도 당연히 이제 또 인가 고시 이렇게 이제 진행됩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요,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도 즉흥적으로 아무데나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합니다. 정비구역을 정할 때도 양산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무데나 즉흥적으로 보고서 저기 문제가 있네 해가지고 지정하는 게 아니고 미리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을 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른 것이 도시개발과 다른 것이 하나가 나왔는데 여기는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기본계획. 제가 한번 전에도 일순환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울산시에 2015년도에 정비 사업을 할 곳이 10년간을 보니까 88군데가 있어요. 좀 큰 광역시는 100군데 이상 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대도시라면 한 50군데, 양산시라면 한 30군데 이렇게 있는 걸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 뭐 될 수 있겠죠. 대충.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만약 울산에서 정비 사업을 한 10년 동안 100여 군데가 있는데 저를 언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아무 때나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요. 재건축 지금 2018년 4월 10일 날 재건축 사업 관련된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을 정해서 합니다. 재건축 사업을 필요하다고 해서 미리 그런 그 10년 동안에 미리 일정을 조절하자면 2018년도에 재건축 관련된 정비 사업이 울산광역시에서 뭐 20군데, 30군데, 40군데 이렇게 몰려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겠죠.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원할 때. 그러면은 또 엄청난 그런 그 재건축이라든가 정비 사업 관련된 주택난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적어도 최소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와 관련된 주택 수요 공급에서 큰 차질이 있고 지금도 서울 강동구에서 재건축 정비 사업 관련해서 주변에 전세값이 그냥 딱 1억 올랐대요. 그냥 전세값만. 그 이상도 지금 조절하는데도 이러는데 조절을 많이 안 했을 때는 뭐 전세값이 문제가 아니고 이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야 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0년 단위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울산광역시에서 88군데를 미리 배분을 해놓는 거예요. 이제 올해는 어디에서 몇 군데, 내년에는 어디에서 몇 군데, 10년이면 한 1년에 한 10군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될 수 있죠. 조절 안 하면 1년에 30구에, 40구에 몰려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서는 여기 재건축 사업 발기해서 2018년대 하면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재건축 정비사업의 예정구역을 미리 정해놔요. 그리고 점선을 해놨겠죠. 왜냐하면 정확한 건 아니니까. 2년, 3년, 5년, 10년 후에는 이 위치가 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의 계략적인 범위. 이곳에서 정비계획, 이 정비계획 수립 시기, 정비계획 수립 시기 이런 것들을 정해놓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놓는다는 것은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사업의 단계적 추진계획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 몰라도 뭐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정비구역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추상적인 내용들이 정비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뭐 다 할 수는 없고 이 정도는 이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순차가 앞으로 사업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2020년에 뭐 4월에 하겠다. 여기서는 재개발 사업을 뭐 2022년도에 뭐 하겠다는 등 이렇게 정비구역의 계략적인 범위와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기본계획에서 정해놓습니다. 몇 년 단위로 수립해요?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이 상위 계획으로서 뭐가 있어요? 기본 계획이라기보다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기본 방침. 기본 방침은 국장이 수립하고 이것도 역시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거요. 기본 계획 이제 수립권자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제가 울산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울산이 한 100여 군데 되면 기면은 이제 한 50군데, 6군데, 60군데, 50군데쯤 되고 양산은 막 20, 30군데 합천같이 조그마한 군 같은 데는 10년 되다 봐도 3개, 4개 돼요. 3개, 4개. 아까 뭐 10개씩 몰리니까 큰 혼란이 발생해서 미리 기본 계획을 수립했는데 10년 동안 뭐 3개, 4개 할 것 같으면 그때 필요할 때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수립해서 하면 돼요. 기본 계획을 미리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배를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그래야 큰 혼란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장이 수립합니다. 군수는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군수는 정비 사업할 때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요? 기본 정비 계획 수립해서 바로 사업하면 돼요. 근데 시까지는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근데 시도 인구가 군보다도 적은 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곳에는 이제 도지사가 니네들은 인구도 뭐 5만밖에 안 되는데 굳이 수립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곳이 있다면 수립을 안 해도 되는데 그것까지 공부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은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나오면 한번 읽어보면 되는 것이고 누가까지 수립합니까? 정확히 기억할 거. 시장까지 시장이 수립한다. 네, 기본계획 여기에 기본이라는 말이 붙어있지만 결국 얘네들도 알고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일정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대도시장은 지가 결정하는데 시장 군수는 지가 결정을 못해요. 또 여기 또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 일종이기 때문에 이 시장 중에 대도시장은 기본계획을 지가 직접 결정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절차 하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기본이라는 말 붙었지만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 일종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국장이 나올 여지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은 시장 군수도 지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동네 사업. 이 정비 사업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관련된 좀 성격이 비슷하다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정비구역 지정권자, 정비계획 수립권자라는 것이 시장 군수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공부하면서 자꾸 연결해서 같이 이제 붙여서 이해하시면 돼요.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여기 정비 구역을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하는 것은 이 사람들인데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요. 별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하는데 이 제주도나 세종시에서는 광역단체장 말고 기초단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또 이제 여기서 달라지는 거죠. 특별시 광역시에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수립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정비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군수는 기본계획은 수립 안 하지만 정비계획은 수립해야 됩니다. 구청장도 정비계획은 이제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여기 뭐 입안한다 하는데 좀 그래서 이 별별시장 군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을 해요. 이 사람들이 뭘 해요? 입안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지정하는데 이제 주의할게요. 여기 있는 두 별별시장 군수구청장은 이 사람들 자기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정비구역을 자기가 지정을 못하고 지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신청하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죠? 누구한테 합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이 사람들은 정비계획 입안권자 그리고 여기는 정비구역 지정권과 정비계획 결정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그리고 시장 군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조금 관련성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뭘 할 수 있죠?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이게 지정할 수 있는 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뭐 별은 군대에서나 중요하지 여기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심지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림자 취급을 받느냐면 이 5사람을 시장, 군수 등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더 높잖아요. 그죠? 시장, 군수 등 그래요. 취급을 안 해요. 사장 등 안 그러고 부장 등 사장 그래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하게 떨어져요. 시장, 군수 등 그럽니다. 그래서 별별은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이제 볼 때 추가해야 돼요. 자, 이 세 사람 가지고 잘 아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정하고, 정비계획도 자기가 결정해서 지정합니다. 정비계획 결정이 정비구역 지정해요. 그리고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럼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얘네 둘 차이만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 여기서 누구까지 기본계획 시장까지만 수립한다는 거, 정비계획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자, 물론 이 정비계획 위반은요, 여기에서 정해는 이 시기가 되면 그 지역에 사는 겁니다. 여기 정해놓은 거, 기본계획 괜히 정한 게 아니죠. 미리 이제 방향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이걸 하는 거죠. 근데 문제, 이 정비사업에서는 특히나 건축물,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천재지변과 관련된 예외가 이제 제일 많이 나와, 이제.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천재지변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제가 항상 그러는데, 여기서 천재지변과 관련된 예외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정해야 되는데, 천재지변으로 갑자기 건축물이 붕괴됐어요. 기본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없죠? 뭐 양산시에 미리 3년 후에 지진 발생하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이거 기본계획 없이 정비계획으로 정비계획을 정할 수 있고, 또 예외가 있었죠. 앞으로 이제 천재지변 관련된 예외가 좀 많이 나옵니다. 다시 여기만 정리하면요. 기본계획으로 정비사업할 예정구역과 정비계획 수립 예정시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그 예정시기가,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되면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을 결정을 해야 돼요. 입안권자는 별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권자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 그러니까 시장 군수에게. 이게 알겠네. 지구 단위 계획과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 아직 이제 국토계획법 정리가 안 된 분들은 또 몇 바퀴 돌면서 연결을 해요. 그래, 연결을 해야 나중에 쉬워요. 안 그러면 계속 헷갈리고, 여기 시장 군수가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것들은 같은 것끼리 연결을 좀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을 정해서 이제 사업을 합니다. 이 5사람을 정비계획 입안권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제 정비 입안이 아니고 다른 영역에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이 5사람을 줄여서 시장, 군수 등 이렇게 말해요. 이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입안권자가 아니죠. 인가권자죠. 그러니까 그것을 줄일 때는 시장, 군수 등으로, 특히 입안과 관련될 때만 입안권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관리처분 계획도 시장, 군수 등이 인가받고, 공사 끝나면 시장, 군수 등의 준공 인가를 받고, 시장, 군수 등이 공사 완료 고시를 해줍니다. 물론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자 할 때는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준공 인가도 받을 필요가 없죠. 자기들이 이제 사업을 해서 사업 완료 고시 해주면 그만입니다. 시장, 군수 등이 사업할 때. 그다음에 여기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할 때가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든 조합이 할 때가 있어요. 조합. 이렇게 정비구역을 정해주면, 정비구역에서는 이것처럼 여기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재개발 사업도 있고, 또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어디서 한다고 했죠? 얘는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곳에 한다. 여기는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이 밀집되어 있는 것,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불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것,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독 다세대가 있는 곳에서 사업시행자가 노후불량, 정비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놀마작 이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확충해주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여기는 또 무슨 지역에서 할 수 있다고 했죠? 상업적이나 공업적에서 도시기능 회복 등을 위해서 행하는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도 하나 뭐가 있었는데 우리 법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3가지 사업이 있어요. 재건축 사업 한번 볼게요. 재건축 사업은 이것이 공동주택이라고 했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단지를 예정한 거예요. 주택단지.
주택단지에서 사업하는 것을 예정한 건데 양산에 이렇게 주택단지가 이게 하천이 있고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있었는데 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가 있어요. 진입도로. 그러면 이 주변에 토지가 있을 때 여기도요. 뭐 축사라든가 창고라든가 하는 것들, 뭐 주택도 있을 수 있고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같이 이제 건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비 기본 계획으로 이곳에 건축물이 지금 공동주택이 이렇게 노후 불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주택단지를 재건축 사업할 때 여기가 하나의 생활권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빼고서 재건축 정비 구역으로 정하지는 않겠죠. 그죠? 여기까지 포함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정비 구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택단지고 이렇게 주택단지가 아닌 곳, 주택단지 밖의 곳도 재건축 정비구역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걸 알아주시고 이건 알아야 돼요. 꽤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자, 여기서 사업할 때 여기는 이 사업할 때 앞으로 이제 토지 등 소유자 하는 개념 아까 우리가 용어정의에서 공부했었는데 토지 등 소유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사업을 하면 돼요. 도시개발법에서도 전부안지 방식일 때 자기들이 이득을 얻을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을 했죠. 수용은 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데 전부안지 방식은 2, 3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도 이 개발 사업으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겁니다. 그렇겠죠? 환지 방식이나 비슷해요. 환지 처분 대신에 관리 처분이 있었죠. 자기들끼리 나눠 갖는 거죠. 지어서 자기들끼리. 따라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도시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있고 그리고 정비개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달동네 같은 데는. 그래서 이분들에게 사업권을 줘도 사업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해서 많은 혜택이 있어요.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혜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주택이 5천만 원인데 1억만 투자하면 5억짜리 집을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1억을 만들 길이 없어요.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해요. 이런 사업을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 등 그래야 되겠죠. 그래 구청장도 들어갈 수 있고 별별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복잡한데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 사람이 한다 이렇게 아시고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경우의 수를 다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는 여기는 이제 그렇잖아. 전부안지 방식이랑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이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든 조합이 사업을 해야 돼요. 누가 합니까? 누가 한다고요? 조합.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을 만드는 이유는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권리관계 단순화 등을 위해서 조합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조합을 안 만들어도 돼요. 도시개발법은 토지 소유자라는 단순한 권리관계예요.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 뭐 한 3개, 4개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만드는 게 원칙인데 정비사업에서도 토지 등 소유자가 한 명이거나 2명, 3명인 사업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데 공장 2개, 3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곳에 정비구역인데요. 이게 공장 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A, B, C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도시개발법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되면 토지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죠. 환지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예 뭐 건축물을 건축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상업적, 공업적이란 말은 시험에 없어요. 법률에. 하지만 이거 여기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토지 등 소유자가 숫자가 많을 때 적을 때 조합을 안 만들 수 있다. 조합을 안 만들려면 숫자가 많을 때겠어요? 적을 때겠어요? 적을 때겠죠? 그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그때는 조합을 만들지 않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가 바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는 토지 소유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토지 소유자 한몫, 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권리관계 너무 복잡하죠.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고 생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돼요. 재건축 사업.
여기는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곤란하니까 누가 해요? 시장 군수. 응? 사업 시행자를 여기다 써줘야 되겠네. 여기 썼기 때문에 여기는 조합. 그리고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그리고 여기는 조합. 이렇게. 사업 시행자입니다. 사업 시행자.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먼저 토지 등 소유자는 여기 주관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 여기는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 아까 교재에서 확인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건축물도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리고 아까 지상권자가 왜 여기서 권리 주장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렇습니다. 부속 토지 하는 것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거죠. 건축물이 여기 있는데 토지는 저기 쪽에 뭐 전라남도에 있고 이러면 그건 건축물이 부속 권리자 아니겠죠. 그래서 있는데 그냥 건축물과 토지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이렇게 달리 정한 취지를 한번 볼게요. 왜 그런가? 그 여러분들이 아까 주택단지와 주택단지 밖이 정비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재건축 사업에서 이 말을 개념 정리 안 하고 1번, 2번 사업은 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이렇게 만약에 그냥 이걸 특별 취급을 안 하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만약에 주택단지 밖의 곳이 재건축 구역에 포함 안 되면 문제가 없어요. 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나와보세요 하면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똑같이 다 나와요. 가압을 병정해서 아파트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아파트가 있는 대지에 공유 지분을 다 가지고 있고 여기 지상권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다 단일해요. 권리관계가. 물론 여기에 있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건 예외를 하고 그런 건 아주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 가진 사람은 아파트가 있는 대지에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또는 해당되는 사람 없고 다 건축물과 토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권리관계가 똑같습니다. 단일해요. 그런데 주택단지 밖의 곳이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했죠. 밖의 곳이 포함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개념 정의를 특별히 안 해주면 자, 여기서는 가압을 병정하는 사람들이 비싼 아파트와 아파트가 있는 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한 명씩 한 표밖에 안 돼요. 축사 가진 사람, 축사 부지를 가진 사람, 허름한 창고 가진 사람, 창고 부지를 가진 사람, 토지의 지상권자. 여기는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는 A, B, C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권리관계가 훨씬 박약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도 다 한 표씩이 될 수가 있어요. 아파트 나중에 분양하게 되면 창고 가진 사람, 창고 부지 가진 사람, 축사 가진 사람, 축사 부지 가진 사람 다 한 표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여기 균형성이 안 맞죠. 그래서 그래도 너희들을 불가피하게 지형적인 여건상 재건축 사업 구역에 포함시켰을 때는 여기 있는 사람과 그래도 대등한 정도의 권리를 가진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가진 사람만 조합원이 되고 이것이 아닌 사람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분양 신청 자격도 없고 사업할 때 이제 매도 청구의 대상이 돼서 팔고 떠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말이 있고요. 자, 이 말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및 하는 것을 그냥 외우기도 뭐 충분히 외울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왜 그런가 의미를 이해하시면 나중에 주택단지와 주택단지 밖의 곳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조금 책을 보는데 조금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때 이제. 자, 토지 등 소유자 정리했고.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위주로 해서 먼저 교재 확인하고 그리고 또 더 이제 새로운 내용들 다음 시간에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347페이지 볼게요. 도시조관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누구까지죠? 시장 그렇죠? 첫 번째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은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의 재검토에 몇 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기본계획에는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두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9번에
정비 예정 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뭐 명확한 범위를 정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 계획, 괄호하는 거 볼게요. 괄호하는 거. 정비 예정 구역의 정비 계획 수립 시기. 그 정비 계획 수립 시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하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재건축이라고 가정을 했죠. 재건축을 위한 정비 예정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비 수립 시기가 되면 재건축과 관련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재건축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재건축은 지금은 이제 재건축이 인기가 없어서요. 좀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는데 전에 인기가 아주 폭발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건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되는 공동택이 밀집한 곳에서 해야 되는데 노후 불량 건축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아닌가를 미리 여기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안전 진단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무슨 사업이요?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따라서 이는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는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안전진단 실시.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법이 정하고 있는 그런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돼서요. 2018년 4월 12일 4월이 됐는데 양산시장이 재건축 정비계획을 위반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정비계획 왜 위반 안 하느냐? 여기 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위반을 해달라고 위반 제한할 수 있어요. 위반 제한. 정비사업, 재건축 정비사업을 해야 돼. 아파트는 흔들거리고 있는데 정비 위반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해달라 제한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동안 제한 제도를 다 봤어요. 국토계획법에서 기지계, 도시개발사업에서도 국지조합을 제외한 사업 시행하는 자가 정부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도 정비사업 하고 싶은 사람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제한할 수 있고 정비사업 하고자 하는 자가 또 정비 위반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됐을 때 위반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위반 제한해도요 안전진단 통과 못하면 정비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어서 정비계획 위반 제한하려는 자가 안전진단 요청을 또 할 수 있어요. 그 안전진단 요청은 안전진단과 관련된 이해관계 가진 사람만 해야 되겠죠. 안전진단 통과되면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해야 되겠죠. 누가 이해관계가 있어요?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만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창고만 가진 사람, 토지만 가진 사람은 재건축 사업할 때 나중에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요청도 이해관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죠?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요청할 수 있어요. 안전진단 실시를. 여기서도. 또는이 아니고 미심이라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안전진단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행정청에 무엇인가 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비용 부담을 좀 감수를 해야 돼요. 뭐 119에 전화해서 우리 집 문 따달라 뭐 이러는데 그럴 때 비용 부담을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하는 모양이에요. 애매한 부분이 있는지 자꾸 막 그러죠. 뭐 고양이 밥 좀 주라고 그러고. 그래도 공적인 성격을 가질 때는 비용 부담 안 시키고 사적인 성격을 가질 때는 비용 부담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안전진단 요청한 자에게 안전진단 실시 비용을 부담 시킬 수 있다. 알겠죠? 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게을리할 때는 부담 안 시킬 것이고 안전진단 실시해봤더니 안전진단 노후불량 문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괜히 개인적인 주민들 욕심 때문에 신청했을 때는 비용을 부담시킬 것이고 할 수 있겠죠. 실시 부담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아닐 때는 안전진단 위반권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일 거예요. 근데 지금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요약집 쓸 때까지 반영이 되면 할 것이고 쓸 때까지 반영이 안 되면 나중에 추가해서 설명드려야 됩니다. 해석상으로는 위반권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위반권자가 부담한다 이 말은 없어요. 법에는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문제가 나오면 비용 문제 나오면 요청한 자도 너무 쉬운 기본적인 것이고 이제 안전진단 실시에서요 정비계획을 위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비 위반 결정하면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 위반 여부의 결정에 대해서 특광도지사에게 보고를 또 해야 돼요. 이제. 보고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이렇게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내가 이곳에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는 정비계획을 위반하겠습니다. 위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해요.
근데 특광도지사가 검토 결과를 보고 안전단 결과를 보고 뭔가 의심쩍어요. 이상하게 양산에서는 어떤 안전단 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거기만 거치면은 안전단이 뭐 너무 쉽게 막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혹시 있을 수가 있겠죠. 의심스러우면 그때 이제 특광도지사는 안전단에 대해서 다시 다른 기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의심스러울 때 검토를 의뢰해서요. 누가 비용 내요? 입안권자가 됩니까? 검토 의뢰한 사람이 됩니까? 의뢰한 자가 된다는 거. 자, 자, 그 절차는 아셔야 돼요. 자, 안전이날 통해서 정비계획 입안 여부 결정했어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죠? 물론 별별은 누군가에게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제출 안 하겠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광도지사에게 안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보고서 결과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이제 검토를 다시 의뢰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보고는 특광도지사인데 검토 의뢰는 시도지사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이제 제출은 안 하지만 자기가 그걸 가지고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안전단 실시 기관이 좀 의심스러워요. 재건축 주민들하고 짜고 좀 쉽게 통과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 의뢰할 수 있어요. 이제 검토 의뢰한 사람이 이제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단 실시 비용은 시도지사가 내는 게 아니고 검토 비용만 시도지사가 낸다는 거 그건 이제 아셔야 돼요. 그거는 그 절차 조금 이따 다시 이제 확인하고 여기서 또 다른 내용들 또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칠판은 놔두겠습니다.